안녕하십니까, 김동길 대표입니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딱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대외 변수,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불안을 하니까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옵티보 여보이가 이번 달에 21일 날 풋오프데이죠. 그래서 이제 에, 이게 경쟁사다 보니까 이번에 FDA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승인을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제 우려가 미리 주가에 미리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뭐 전환가액 조정으로 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음, 이게 이제 에, 이게 큰 악재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뭐 회사 앞에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제 악재이긴 하지만은 회사는 여전히 이 리보병용 간암 치료제 이번에 이제 재심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기대감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4월달에 됐건 5월달에 됐건 재심사 신청을 또 하게 되면은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8에서 10만 원까지 이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정은 거의 지금 끝나가는, 거의 끝마무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21일 날 옵티보 여보이가 풋오프 데이인데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영향은 이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옵티보 여보이가 유럽에서 승인이 됐고, 이번에 미국에서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HLB의 리보병용 가람 치료제건 경쟁 약물이 아니잖아요.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얘들은. 근데 이 블록버스터 리보병용 가람 치료제가 나오면은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 점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승인 옵티보 여보이가 된들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선반영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재심사 신청이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미 이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이 됐잖아요. 승인이 됐지만은 그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옵티보 여보이 자체는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 약이 별로 그렇게 뭐 경쟁 약물로서 그렇게 뭐 효과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에스모에서 얘기하는 걸 리보병 간암 치료제가 에? 뭐라고 했습니까? 1차 치료제로 강력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보병 간암 치료제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보 여보이하고는 경쟁 약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뭐 미국에서 승인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이제 좀 약간의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 FDA 풋오프 날짜 및 FDA 승인 그 체크레어에 들어가시면은 이미 이제 어, 지난 3월 20일 날 리보세라닉 카네주맘 이거는 이제 엘레바인데 이미 CRL을 받았죠. CRL 받았고 다른 것들은 다 승인이 많이 됐는데 리보병 환암치료제만 이렇게 딸랑 또 CRL 받아서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4월 21일 이게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이브, 이게 간세포페암, 이 옵티보 여보입니다. 옵티보 여보의 상품명이고, 이거는 니볼루마 플러스 이필리무밥, 이거는 이제 성분명이죠, 성분명. 얘네들 옵티보 여보의 성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4월 21일 이번 달 이게 푸드오프데이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푸드오프데이가 달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뭐 HLB도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 반영을 미리 선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거의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게 옵티버 여부위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어, 크게 HLB에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그런 면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퀴브가 이게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면 FDA 입장에서도 자국의 제약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그 우월권을 준다든가 약간의 이제 그 플러스를 자기들의 어떤 자기 제약회사 자기 나라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승인을 해주고 이걸 먼저 승인을 해주고 리버병용 간암치료 차라리 승인 두 번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해줄 바에는 그렇게 차라리 승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걸로 리버병용 간암치료제를 뭐 6월 달에 승인해 준다든가 7월 달에 승인해 준다든가 그렇게 차라리 두 번째로 승인을 차라리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국 제약 바이오 회사를 먼저 약간의 자기들이 이제 어, 선택권을 먼저 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자국 회사의 제약 바이오 회사를 먼저 키우는 그러한 이제 성향이 각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승인해 줄 거면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든 7월 달이든 리버병용 간암치료제를 차라리 두 번째로 승인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다. 자, 오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공매도 창고를 한번 볼게요. 공매도 창고를 보시면은 4월 8일 기준으로 370만 주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창고가 최근에 좀 이렇게 늘어났다. 290만 주대에서 뭐 한 8, 90만 주 정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이제 공매도 애들은 이상하게 이게 바닥에서 공매를 치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이게 바닥에서 공매를 또 늘려요. 그러면 주가 또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또 자기들이 또 높은 가격에 상환을 해서 또 갚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 HLB라는 그 주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얘도 공매도들도 이렇게 헤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연기금도 그렇잖아요. 연기금도 주식을 이금방에서 8만 원, 9만 원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시야를 받으니까 여기서 그냥 손절 처리 바로 해버리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저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싼 데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높은 데에서 매집을 했다가 오히려 또 손실 보고 금방 또 팔아버리는 그러한 단기 접근을 좀 하고 있다. 연기금도 주식 투자를 또 웬만하면 그 연기금도 보면은 길게 지분 형태로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니까 단타를 하더라. 그가 세금 가지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참 아쉽기는 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자, 오늘 보시면은 매매 동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1만 주 오래간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11만 7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하다가 오늘은 일부 매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쌍바닥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4만 6천 원대 한번 찍고 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만 2천 원대 여기서 군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쌍바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쌍바닥이 거의 왔어요. 쌍바닥이라고 해서 뭐 4만 6천 원까지 다시 내리는 게 아니고 5만 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심사 신청이 딱 이제 진행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또 강력하게 또 올라오겠죠. 10만 원에서 뭐 8만 원 그 사이 이 사이로 다시 박스권으로 주가가 쭉 올라온다. 재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기대감으로 쭉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타입 A 미팅이 생략이 됐다는 거. 그죠? 그리고 CMC 실사에서 세 가지가 아닌 한 가지로 줄어들었다는 거. 기존에는 뭐 10가지에서 1차 때 10가지, 그 다음에
2차 때 이번에 뭐 세 가지에서 이번에 이제 아예 한 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줄어들었다. CMC 시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것만 서류만 제출해서 날짜 푸드푸데이 잡고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 주가가 이제 8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일 거예요. 또 줄인다. 줄여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줄인 다음에 비중을 뭐 70%나 60%까지 이 비중을 뭐 60에서 한 70%만 가져가자. 이번에는 승인에 배팅하는 거를 60에서 70%만 가져가고 나머지 3, 40%는 그러니까 이번에 10% 파신 분 여기서 파신 분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 올라오면은 30%를 또 팔자. 여기 올라오면은 팔자. 그래서 너무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HLB는 그래서 이번에 승인에 배팅하는 거는 한 60에서 70%만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는 치고 올라옵니다. 기대감으로 치려고 올라오니까 여러분 왼쪽 상단에 연락주로 문자 리딩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리딩 받으신 분한테 신규 추천주 오늘 나갔죠. 흐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강하게 추가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테마주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게 단타를 하는 종목들은 요즘에는 어떤 종목이 좋냐면 여러분들 그 대선 테마주가 좋아요. 대선 테마주가 이게 보면 이제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행정수도 수도 이전 테마주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AI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게 순환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순환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종목이 튀고 다음은 뭐 지난주에는 예를 들자면 안철수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가 쳤다면 이번에는 다시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 AI 뭐 관련주 그죠? 그런 종목들이 막 순환해서 이렇게 돌면서 주가가 치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타점을 딱 잡아서 제가 추천을 해준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LB를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 테마주 비중 한 5% 정도는 또 5%에 10% 정도는 테마주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가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 문자 시청하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